신장 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진짜 아픈 사람하고 사업 안 할 거야 했던 게 제가 최현정 수수님한테 첫 마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느꼈을 때는 제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 식품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장 디톡의 기술을 알고 나니까 왜 이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또 다른 식품과의 차별성을 알고 나니까 무조건 자신있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또 더 좋은 효과적인 설명을 해주실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우리가 강의를 할 때에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정말 깊이 있게 좀 설명하실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신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그룹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진미선 그룹장을 모셔서 제품 설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열심히 바이오 큐브를 전달하고 있는 진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마이크 들고 강의는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 했거든요. 구두까지 이렇게 높은 거를 신었는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다로 바꿔 신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장 디톡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하는 강의를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현장에서 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셨던 분도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 제품도 제품이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뭘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전 같으면 거의다가 누군가가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 너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먹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면 실제로 신장 디톡스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멋진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진중하시면은 다음에 제가 PPT를 준비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판사로 할 겁니다.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아마 귀담아서 딱 듣고 계시는 이 느낌을 보면은 막 열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재미없네, 그저 그렇네 이러시면은 제가 멘탈이 떨어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 하고 아마 중간에 에너지가 저도 같이 떨어져서 이야기가 다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좀 박수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은 최고 먼저 신경 쓰는 게 혈액일 거예요. 그렇죠? 뭐니 해도 돈도 중요한데 앞에 우리 이사님이 하셨던 머니도 중요한데 진짜 머니를 벌려면 내가 건강해. 내가 자산이야. 내 자산이 튼튼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혈액입니다. 근데 요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혈액이라는 부분을 최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뭐에 맞춰져 있느냐면 죽으려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생명이 다 돼서 경우에 나이 들면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는 돼 있지만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 취하는데
뇌는 머릿속에 항상 입력해 놓으셔야 되는 게 생존 본능입니다. 머리는 살려고 액션을 하지 죽으려고 어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혈액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순환을 하거든. 기본적으로 순환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혈액이 합니다. 혈액이 기본적으로 심장에서 빵 하고 나갔을 때 45초 안에 이게 움직이고 돌아서 와야 됩니다. 왜? 어린애기들하고 초등학생들 보면은 운동장을 24시간 뛰어놀아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게 피의 속도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45초 안에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혈액이 뭘로 인해서 독소로 인해서 이 순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죽는다고 판단. 길 비켜라가 나옵니다. 길 비켜. 그래서 독소들을 어디에 숨기느냐? 걸리니까. 보통 체지방에 숨깁니다. 다이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독소를 빼면 다이어트는 자동됩니다. 왜? 숨기거든. 길 비키는데 걸리니까 어디에? 체지방에 숨깁니다. 그 다음에 뼈에 숨깁니다. 나이 드시면은 몸살 오고 하면 이러죠. 뼈마디가 삭신이 아프다죠. 다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내 몸이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고 뼈마디가 아프다고? 독소가 있네. 피가 45초 안에 안 돌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여기 머릿속에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뭐에 바꿔야 되겠어요? 피가 잘 돌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혈액이 만들어지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제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해서 밥이 심장에 가고 간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어떻게? 영양분으로 내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혈액으로. 혈관은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에너지가 나요. 요렇게만 가면은 무병장수가 돼요. 문제 없어요. 요렇게만 가요. 근데 여기에 너무 편하니까 숙제를 내요. 어디에? 에너지를 낼 때는 대사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에너지가 나면은 분명히 따라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차 운전을 할 때도 기름을 넣죠. 에너지가 들어갔죠. 빵 하고 밟아서 가요. 그 찌꺼기는 뭐로 나가는지 아세요? 네, 이 가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뭐예요? 배기가스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걸 일명 뭐라고 하느냐? 독소로. 통칭. 그러면 독소가 몸 안에 없으면 건강해요. 맞죠? 네. 독소가 없으면 무병장수예요. 근데 내 몸 안에 독소가 못 나가고 있으면 어떤 질환이 오느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성지방, 그 다음에 비만도 오고요. 암도 옵니다. 암도 옵니다. 요렇게 와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얘를 어떻게 몸 안에 있는 걸 몸 밖으로 달랑 드러내버려요. 몸 안에 안 두고 몸 밖으로 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소의 종류를 알아야죠. 도대체 너 누구야? 독소 너 누구야? 독소의 종류. 독소가 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땀, 소변, 대변, 눈물, 콧물, 귀지, 방구, 가래, 호흡도 있습니다. 숨 쉬는 거. 종류는 진짜 많습니다. 이건 전부 다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독소의 종류들이에요. 눈물도 감정의 찌꺼기 독소입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흡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공기가 좀 사람이 너무 많아. 코로나 때문에 여파도 있고 기타 등등 숨 안 쉬어야 되겠다. 안 쉴 수 있느냐? 못 쉽니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 호흡은 내가 자가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독소 배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키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이 너무 많아서 뺄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눈물, 콧물, 귀지, 방구, 가래 이 종류는 누군가는 매일 쏟아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양이 너무 작아요. 이것도 뺄게요. 우린 중요한 게 여기 목숨 안 걸었거든. 그러면 실제 남는 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땀, 소변, 배변. 그러면 이제 조금 압축이 되셨습니다. 독소네. 독소 때문에 못 나가서 이런 질환이 왔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다? 땀, 소변, 배변이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독소면 얘네들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보통 알고 있는 독소 빼는 방법들이 디톡스라고 있어요. 디톡스. 그쵸? 근데 최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장 디톡스입니다. 장 디톡스. 장 디톡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산물은 대변입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옵니다. 음식이 들어왔지만 얘는 지금 우리 몸 안에 흡수된 상태는 아니에요. 어디? 식도라는 통로에 음식이 머물러 있는 상태. 얘가 어떻게?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은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또 담즙이 나오고 어쩌고 해서 뭘 만드느냐? 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혈액으로 요때 흡수합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를 합니다. 이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시피 영양분으로 혈액으로 들어오는 요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상황에는 음식을 내가 지금 좋은 소고기를 먹었다 해서 이 소고기가 내 몸 안에 다 들어온다? 아닙니다.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몸 안으로 혈액으로 들어왔을 때 소고기의 일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대변은 뭐다?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 음식의 찌꺼기가 대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혈액이라고 한 거예요. 음식 지금 이야기한 이 대변은 혈액의 찌꺼기가 아닌 음식의 찌꺼기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대로 음식의 찌꺼기는 몸 안에 있으면 부패가 되죠. 얘가 시간 지나서 부패가 되면 가스가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 가스는 기체가 되니까 가벼워요. 혈을 타고 올라갑니다. 장유수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뇌로 올라갑니다. 보통 두통,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전부 다 부패된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 그거는 제가 아마 단톡방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으라 하느냐? 장 속에 부패된 음식을 두지 말라고 환경 좋게 만든다고 뭐 식이섬유 먹어라. 장, 변 두지 말고 밖으로 빼라. 그 다음에 뭐 유산균 먹어라. 우리 회사에 지금 락토케이가 나왔죠. 너무 좋아요. 이걸 먹어주면은 장 속에 뭐 음식 찌꺼기를 두지 않고 몸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중에 독소를 빼는 것 중에 이 대변은 뭐 음식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몸 안으로 들어온 혈액의 찌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혈액의 독소는 두 가지 방법밖에 못 나옵니다. 혈액의 찌꺼기는 땀으로 나오는지 소변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땀으로 나오는 방법은 15%고요. 소변으로 나오는 것은 85%. 땀으로 빼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운동하시든지 조격하시든지 반신욕을 하시면 뭐 조그만 땀을 빼줘도 몸 개운하고 시원하다 뭐 혈액의 독소를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알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중의 디톡스 방법 중에는 간 디톡스라고 있어요. 간 디톡스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안에 장기에서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액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하는 역할은 아미노산의 계열의 글루타치온이 나옵니다. 얘가 뭘 하느냐? 들어온 혈액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식당에서 밥 먹었네. 근데
근데 이 밥 먹을 때 된장찌개를 만드는 게 슈퍼에서 파는 된장찌개를 가지고 끓여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발효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음식 첨가물이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어디? 몸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이 피에 대한 부분을 뭐 검사하고 난 다음에 몸 안으로 네가 들어가려면 이건 빼고 들어가야 돼. 결국에 간은 해독기관이지 배출기관이 아닙니다. 간도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찌꺼기는 땀으로 15% 나가든지 소변으로 85%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신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관장하는 기관이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 디톡스입니다. 신장은 주먹만한 사이즈입니다. 진짜 요 주먹만한 사이즈. 요게 두 개가 양 옆구리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수기 필터처럼 요렇게 걸렁망이 되어 있어요. 안에 모양은 모세혈관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세뇨관이라서 양쪽에 거의 한 100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내 몸속에 있는 혈액, 피 150리터에서 180리터를 매일이 보냅니다. 내 몸속에 있는 피 150에서 180리터의 피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신장은 사부체라는 곳을 거쳐서 어떻게 걸러줍니다. 그래서 99%는 다시 내 몸으로 재활용하러 들어옵니다. 나머지 1%는 어떻게 찌꺼기를 안고 여기 방광이죠. 소변으로 빠집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다들 조금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면 땀으로 15% 뺀다. 소변으로 85% 뺀다. 여기 말씀드렸던 이 세뇨관 여기에서 필터에서 85% 혈액의 찌꺼기를 뺐다면 이런 질환들이 없어야 정상. 맞죠? 네. 왜냐하면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액에 의해서 혈액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너지만 시켜서 문제가 없다면, 독소가 없다면 우리는 무병장수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대사 찌꺼기라는 부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땀으로 15%, 소변으로 85% 빠져나가는 중에 실질적으로 매일 화장실에 가시면은 혈액의 150에서 1리터짜리 150병 1리터면 어떻게 되죠? 15병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18병이라는 이 피가 걸러져야 돼요. 걸러지고 나면 최소한 1%는 1.5리터 정도의 소변으로 뭐 찌꺼기를 안고 빠져야 정상입니다. 소변이 다 그렇다고. 맑은 소변을 보지만 그거는 맑은 소변이 아니고 걸러진 혈액의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85% 독소가 나왔다면 이 질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피는 뭐 맑은 피가 들어가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냐? 이런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99% 재활용해서 올라가는 피가 어떤 탁한 피라.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맑은 피가 아니고 탁한 피가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찌꺼기의 소변으로 나가야 될 1리터의 소변이 거꾸로 맑은 소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주범이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주범이 있다. 그게 누구냐? 단백질 찌꺼기 요산입니다. 요산이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석회가 돼요. 돌이 돼요. 알고 계시면 통풍, 어깨 오십견, 머리에 회백질, 중간중간에 결석, 담석, 뭐 요로결석 요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야기 드렸던 단백질 찌꺼기가 요산이 결국 주범이고 걔가 시간 지나가니까 석회가 되고 경화가 되고 경변이 되고 암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위의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요산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단백질 잘 안 먹어.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잘 안 먹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나하고 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데 최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몸 세포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예, 단백질과 물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하루에 500만 개 이상의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정상세포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오는 게 단백질 찌꺼기면 뭘까요? 요산이 떨어져. 처음에 젊었을 때는 이게 되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내 신체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신장이 자기 기능을 할 때니까 여기 자체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생성되는 양이 배출되는 양보다 계속 누적으로 많아지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물통에다가 설탕을 하나 넣어야 한 스푼을 막 흔들어요. 보시면 결정체 다 녹았죠. 두 번째 바로 설탕 한 스푼 더 넣어요. 흔들어요. 녹을까요? 조금 결정체들이 보여요. 그 뒤에 다시 설탕을 한 스푼 넣었어요. 흔들어요. 설탕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에 떨어져 나가는 500만 개의 그 탈각되는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오는 그 부산물은 요산이라. 걔가 사구체를 받고 있다. 그걸 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투석 환자들 아세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 그분들 수치 뭘로 보는지 아세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왜 투석할까요? 85% 소변을 못 보니까. 85%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투석을 하시고. 투석하시는 분들 수치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크레아틴 수치. 단백질, 세포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질소입니다. 간에서 단백질 분해할 때 나오는 요소질소. 세 번째, 칼륨입니다. 칼륨이 뭔 줄 아세요? 식이섬유. 왜? 시금치 먹으면 돌 생긴다 소리 하죠. 그래서 신장 안 좋으신 분들 뭐 합니까? 야채를 물에 담가 놓으라 하죠. 칼륨 좀 빠지고 그 뒤에 데쳐서 먹어라. 다 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요산. 이 수치를 보고 높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투석하세요. 너. 투석하세요. 투석 다음에 뭐로 가느냐? 이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은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85% 신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질환들이라.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85%입니다. 그게 문제가 오는 분들이 이 수치를 보시면 결국 이 사구체가 요산으로 인해서 막혀서 자기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가 어떤 제품이냐? 세상에 지구상에 없는 제품입니다. 병원에서도 신장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걔 원료가 누구냐? 도레란. 도레라는 이 허벅과에 속하는 얘가 하는 역할이 사포닌입니다. 보통 사포닌 하면 인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양기를 주는 거고요. 도레에서 나오는 사포닌은 지페노사이드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요산을 녹여서 배출. 요게 다릅니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또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알약으로 나거나 뭐 이러면 이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증류예요. 한방의 탕약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 한약은 짭니다. 달여서. 그러면은 시커멓게 농축액이 나와요. 영양주도 뭐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걔는 뭐가 따라다니냐?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한약을 타원해서 보약으로 드실 때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증류로 뽑았어요. 어떻게? 1톤의 물에 25kg의 도래를 집어넣고 끓입니다. 끓이면은 얘가 뭐가 생기느냐? 수증기 기체화가 돼요. 액체에서 기체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냉각탑에 받아서 한 포에 담은 게 D150입니다. 정류로 뽑았어요. 정류로 뽑은 이유는 독성이 1도 없다. 부작용이 1도 없다는 뜻입니다. 먹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는 여기에다가 최고 또 해체가 기체화가 됐대요. 날아가는 용기가 됐대요. 그건 뭐냐? 입자가 작다. 입자가 작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입자가 작다 보니까 흡수력이 빨라져요. 우리 보통 이 대사 과정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액에 의해서 뭐 간으로 들어갔다가 온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된다. 세포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속효성이 뛰어. 여기 또 하나가 뭐가? 내가 가능하다. 먹을수록 부작용이 1도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제품들은 먹으면 하루에 정량을 지키라 표현을 많이 하지만 성인 기준으로 저희들은 하루에 3번 정도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업성이 최고라고. 지금 아마 식품들 조금 하셨던 분들은 제품 아마 재놓고 있을 거예요. 깜빡해갖고 못 챙겨 먹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면 옆에 그냥 재놔. 저희는 물이에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소변으로 빠지는 양이 1.5리터입니다. 이 빠져나가는 것 대신에 뭐 물처럼 D150과 W119를 드시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내 몸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구 2바퀴 많은 혈관 속에 독소와 요산을 몸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빼버리니까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다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느냐 하면 여기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TV 광고에 나옵니다. 누가 의사가 만들고 약사가 만들었어요. 알티지 오메가 먹어라, 뭐 먹어라, 산화지수 먹어라. 죄송합니다. 뭐 커큐민 먹어라, 뭐 먹어라. 중요한 건 이거 먹어 에너지 올라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정상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건강 트렌드 시장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정상에 의해서 뭘 주느냐? 화학적인 약이 나갑니다. 처방으로. 식품회사는 천년식품이라고 하죠. 화학이 안 들어가는 천년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현재 내 몸속에 이런 문제가 오는 모든 것들은 피가 45초 안에 내 몸을 돌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찌꺼기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부터 청소를 끝내셔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식품 드시면 돼요.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게 요새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들 하셔가지고 기능의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는 뭐냐? 원인과 증상을 같이 잡아요. 원인. 저희는 원인을 잡습니다. 몸 안에 문제가 되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 빼는데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빼요. 요거는 뭐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조금 보통 이야기 중에 말을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갔을 때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뺍니다. 뺍니다. 돌을 녹입니다. 사포닌, 거품, 그래서 빼요. 그러면 여기서 악성 염증, 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치료라는 표현으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치료제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정류 패턴으로 이걸 먹다 보니까 체험사례에서 나오는 결과가 암세포가 악성 염증이 사라져. 결국. 그래서 나오는 제품은 4가지입니다. P150이라고 해서 지금 했던 정류 100%, 이번에는 겨우살이까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래는 20kg였는데 25kg 더 업그레이드 됐고 겨우살이까지 들어갔어요. 얘가 독소, 혈관 혈액입니다. 심장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심장도 모세혈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독소와 혈관 속에 있는 독소와 요산, 돌덩어리 요산 녹여서
신장세포의 개선입니다. 신장이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디다나 환경이 만들어지면 재생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유독 근데 왜 신장이 안 되느냐? 환경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 바이오큐브에서 나오는 D150이 신장 환경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독소 배출이 빨라져요. 쉽게 말해서 욕실에 머리 감으시고 머리카락 쌓였잖아요. 물 갖다 부으면 안 내려가잖아요. D150을 갖다 부으면 머리카락이 녹아서 빠져버려. 그게 지금 D150. 그 다음에 W119는 뭐냐? 염증 해소입니다. 대부분이 몸 안에 뭐가 아프다, 통증을 느끼는 게 와야지 사실은 약을 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저번에 전주 찬스데이 때 염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어요. 몸의 하초 쪽으로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염증이 와도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언제 알아지느냐?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7, 80%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장암 하면 거의 말기였어요. 지금은 건강검진에서 용종검사를 해서 빼내주기도 하지만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게 뭐냐? 저는 표현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천연항생제.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쓴다? 염증에는 항생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가면 100% 화학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첫 번째가 약물이거든요. 화학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천연항생제예요. 내가 염증이 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건 다 질환들은 염증이라고 보십니다. 비만도 염증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쪘다? 염증. 그걸 잡아주는 게 누구냐? 119, 159. 두 가지 다 정류입니다. 물처럼 드시면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속에 순환시켜야 되는 이 혈관 속에 있는 독소를 요산을 녹여서 어디?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 오늘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이 나은 것 같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걸 사업으로 하게 됐느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IT 강국이 되고 로봇가 나오고 날아다니는 차가 나오고 모든 게 변해도 디지털로 바뀌어도 사람은 아날로그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다가 몸 좋아지자고 좋은 휘발유, 고급 휘발유 못 넣습니다. 수소 못 넣습니다. 요새 전기차 유행이죠. 전기 못 넣습니다. 결국에는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음식은 피로 흡수가 돼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장이 답이냐? 결국 배출구인 신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선두로 나온 곳이 바이오큐브입니다. 오늘 설명이 팩트적으로 전달이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이 좋은 정보를 이타심으로 주변에 알리셔서 여기에 야, 이 제품 좋더라. 이거 먹어봐라. 이런 거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내가 왜 그걸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만 알고 계시면 신장이 먼저 답이다라는 게 오늘 알고 가시는 최고 중요한 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거 그냥 물에 안 타고 먹어도 되는 아, 네. 원래 드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먹고 싶은 마음들. 나는 물에 타니까 좋더라 하면 물에 타셔도 되고요. 아, 나는 물에 안 타고 그냥 먹는 게 좋아 하면 그냥 드셔도 돼요. 하루에 이거 3개? 아니요. 먹고 싶은 만큼 드십시오. 물 대신에. 아까 부작용 없다고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없다. 예? 하루에 10개 드셔도 부작용 없습니다. 신장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우리 진미선 원장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5포를 먹어봤거든요. 그
그리고 119를 한 날 제가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119를 한 통 15개를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늘 하루에 15개씩 먹자 하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해서 지금 저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 장정아 정파님.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 드셔도 되고요. 많이 드셔도 되고 뭐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다만 음식물 섭취하기 전에 드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정유액이라서 흡수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면수 거름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느낌이 빵빵 오더라고요. 느낌 오시죠? 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